왕실을 오래 취재해온 기자의 시선에서 한 문장이 던지는 파문은 언제나 문장 자체보다 그 뒤에 따라오는 맥락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 카밀라가 찰스 국왕에게 고함을 질렀다는 소문은 그 자체로 자극적이지만 왕실을 조금이라도 아는 이라면 곧바로 질문을 던지게 된다. 언제, 어디서,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시점에 왜 다시 떠올랐는가 하는 점이다. 왕실의 일상은 침묵과 절제, 그리고 수세기에 걸쳐 형성된 의전의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 그 세계에서 고함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금기어에 가깝다. 그렇기에 이 소문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왕실 내부의 긴장과 변화에 대한 은유로 읽힐 여지가 있다. 카밀라 왕비와 찰스 3세 국왕의 관계는 대중에게 항상 단순하게 설명되지 않았다. 젊은 시절부터 이어진 인연, 수많은 오해와 비난, 그리고 결국 왕과 왕비로서 나란히 서기까지의 시간은 영국 왕실 현대사에서 가장 복잡한 서사 중 하나다. 언론은 오랫동안 이 관계를 로맨스와 갈등, 책임과 후회의 언어로 재단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왕실을 가까이서 지켜본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것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오히려 지나칠 정도의 절제라는 점이다. 공개 석상에서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도 그들은 서로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며 행동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다시금 떠오른 이 고함에 관한 이야기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특정 인물의 증언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바로 찰스 국왕의 여동생이자 왕실에서 가장 직설적이고 실무적인 인물로 알려진 앤 공주다. 앤 공주는 수십 년간 왕실의 공식 임무를 묵묵히 수행해왔으며 언론 앞에서 불필요한 감정 표현이나 과장된 발언을 삼가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런 그녀의 이름이 언급되자 사람들은 이 소문을 가볍게 넘기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앤 공주가 실제로 무엇을 말했는가이다. 왕실 관련 발언은 종종 전후 맥락이 잘려나가고 가장 자극적인 표현만이 인용되어 독자에게 전달된다. 왕실 전문 기자로서 10년 넘게 경험해온 바로는 진실은 거의 언제나 더 복잡하고 덜 극적이다. 고함을 질렀다는 표현 역시 실제로는 감정이 실린 단호한 발언이나 긴박한 상황에서의 강한 어조를 과장해 옮긴 것일 가능성이 크다. 왕실 내부에서는 특히 국가적 위기나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평소보다 훨씬 솔직하고 직설적인 대화가 오간다. 이는 부부로서의 갈등이라기보다 국왕과 그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배우자 사이의 역할 분담에서 비롯되는 긴장이다. 카밀라 왕비는 공식적으로 정치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지만 오랜 시간 찰스 국왕의 조언자이자 정서적 지지자로 기능해왔다. 이러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 때로는 국왕에게 강한 어조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왕실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책임감의 표현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앤 공주가 언급했다고 전해지는 이 사실 역시 그런 맥락에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앤 공주는 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언어를 사용해왔다. 그녀가 가족 내의 긴장에 대해 언급했다면 그것은 갈등을 폭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왕실이 인간적인 조직임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였을 가능성이 크다. 왕관과 의전 뒤에 있는 사람들 역시 피로를 느끼고 의견 차이를 겪으며 때로는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 말이다.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자 대중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질문으로 옮겨간다. 과연 그 순간은 언제였고 무엇이 그토록 강한 어조를 불러왔는가? 최근 몇 년간 영국 왕실은 전례 없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 새로운 국왕의 즉위, 왕실 구성원들의 역할 재조정,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언론의 압박까지.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국왕과 왕비가 단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비현실적일지도 모른다. 제1장에서 우리가 짚어야 할 것은 단 하나다. 이 소문은 누가 누구에게 고함을 질렀다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현대 왕실이 처한 구조적 긴장과 인간적인 한계를 드러내는 상징이라는 점이다. 자극적인 표현 뒤에 숨겨진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왕실 이야기를 오해 속에서 소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다음 장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친다. 이야기의 중심을 조금 더 안쪽으로 옮겨보면 왕실에서 말의 톤이 지니는 의미가 얼마나 무거운지부터 이해해야 한다. 일반 가정에서의 말다툼과 왕실 내부의 언쟁은 표면적으로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무게와 파장은 전혀 다르다. 특히 국왕과 왕비 사이에서 오가는 한 문장, 한 마디는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제도와 상징, 그리고 국가의 안정성과도 맞닿아 있다. 그렇기에 앤 공주의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 말이 단순한 가족사의 뒷이야기가 아니라 왕실이라는 조직의 작동 방식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찰스 3세는 오랫동안 참을성이 많은 인물로 평가받아 왔다. 왕세자로서 수십 년을 기다리며 자신의 시대를 준비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비판과 조롱을 감내해야 했다. 그는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기보다는 기록하고 생각하고 천천히 표현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카밀라 왕비는 훨씬 현실적이고 직설적인 성향을 지닌 것으로 왕실 내부에서 평가된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에둘러 말하기보다 핵심을 찌르는 표현을 택하는 인물이다. 이 두 성향이 만나 만들어내는 긴장은 사실 왕실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균형의 한 축이기도 하다. 앤 공주는 바로 이 지점을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녀는 형인 찰스의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동시에 카밀라 왕비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다. 앤 공주가 언급한 강한 표현은 외부에서 상상하는 감정적 폭발이라기보다 결정의 순간에 오간 단호한 충고에 가까웠을 가능성이 높다. 왕실에서는 종종 조용한 어조보다 단호한 말이 더 큰 신뢰의 표시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국왕이 지나치게 고민에 빠져 결정을 미루고 있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고함이라는 표현은 언론적 번역의 산물일지도 모른다. 실제 왕실 내부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훨씬 절제되어 있지만 그 안에 담긴 긴박함과 압박은 외부인의 상상 이상이다. 앤 공주가 전한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왕실이 위기의 순간에 얼마나 치열한 내부 토론을 거치는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된다.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왕실의 이미지와는 달리 중요한 순간에는 격렬한 의견 교환이 존재한다는 사실 말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시점이다. 이 이야기가 다시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찰스 국왕의 재위 초기가 지나며 왕실의 방향성이 조금씩 가시화되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 새로운 국왕은 전통을 지키는 동시에 현대적 변화를 요구받는다. 환경 문제, 사회적 통합, 왕실 비용에 대한 투명성 등 찰스 국왕이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의제들은 즉위 이후에는 개인적 신념이 아닌 국가적 메시지가 된다. 이 과정에서 카밀라 왕비의 조언이 더 직접적이고 강경해졌다고 해석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앤 공주는 이런 변화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인물이다. 그녀는 감정적인 인물이 아니며 가족의 사적인 갈등을 대중 앞에 드러내는 데 관심이 없다. 그렇기에 그녀의 입을 통해 전해진 이야기는 오히려 왕실도 변화의 압력 속에서 긴장한다는 사실을 담담히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 긴장은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필연적인 마찰에 가깝다. 결국 제2장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이 사건이 개인적인 불화의 증거가 아니라는 점이다. 카밀라 왕비의 강한 어조는 감정의 통제 실패가 아니라 국왕을 보좌하는 위치에서의 책임감 있는 개입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앤 공주의 발언은 그 사실을 센세이셔널하게 폭로하려는 것이 아니라 왕실이 얼마나 인간적인 선택의 연속 위에 서 있는지를 조용히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동한다. 그렇다면 그 결정의 순간에 무엇이 걸려 있었는가? 그리고 왜 그 이야기가 지금에서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왕실 내부의 또 다른 층위를 마주하게 된다.
왕실의 결정이 가장 무거워지는 순간은 언제나 외부의 시선과 내부의 판단이 정면으로 충돌할 때다. 제3장에서 다루어야 할 지점은 바로 그 교차점이다. 카밀라 왕비의 강한 어조가 필요했다고 전해지는 그 순간은 개인적인 문제나 사소한 일정 조정이 아니라 왕실 전체의 방향과 직결된 사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앤 공주의 증언이 암시하는 바 역시 단순한 감정의 장면이 아니라 긴박한 선택의 한복판이다. 찰스 국왕의 즉위 이후 왕실은 이전과는 다른 속도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시대가 안정과 지속으로 요약된다면 찰스 3세의 시대는 전환과 조정이라는 단어로 설명된다. 그는 오래전부터 개혁적인 생각을 지닌 인물로 알려져 있었지만 국왕이 된 순간부터 그 생각들은 더 이상 개인적 의견이 아닌 제도적 결정의 일부가 되었다. 이 변화의 과정에서 하나의 선택이 수십 년의 전통을 흔들 수 있다는 부담은 상상 이상으로 컸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카밀라 왕비의 역할이 부각된다. 그녀는 왕실 내부에서 현실 감각이 뛰어난 인물로 평가받아 왔다. 여론의 흐름, 언론의 반응, 그리고 대중이 무엇의 필요를 느끼는지를 직관적으로 읽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왕실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찰스 국왕이 이상과 원칙에 집중할 때 카밀라 왕비는 그 이상이 현실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존재라는 평가가 공공연하다.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드러운 조언만으로는 부족한 순간도 존재한다. 앤 공주가 전한 사실이 만약 특정 사안을 둘러싼 논의였다면 그것은 왕실의 이미지 관리나 공적 메시지와 관련된 문제였을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왕실 구성원의 공식 석상 배치, 국왕의 연설 내용, 혹은 민감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입장 표명 같은 사안들은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결정은 한 번 내려지면 되돌리기 어렵고 그 결과는 즉각적으로 언론과 대중의 평가로 이어진다. 카밀라 왕비가 그 순간 목소리를 높였다는 해석은 찰스 국왕이 지나치게 신중해지거나 결정을 미루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찰스 국왕은 때로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려다 결단이 늦어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반면 카밀라 왕비는 불완전하더라도 시의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큰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믿는 쪽에 가깝다. 이 두 관점이 충돌하는 순간 말의 강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장면이 부부 싸움으로 소비되는 방식이다. 언론은 종종 왕실 내부의 정책적 논의를 감정적 갈등으로 단순화한다. 그러나 앤 공주의 성향을 고려할 때 그녀가 굳이 그런 식의 오해를 불러올 발언을 했을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그녀는 왕실이 얼마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운영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 이야기를 꺼냈을 가능성이 크다. 인간적인 긴장 없이는 제도도 움직일 수 없다는 점을 말이다. 제3장에서 드러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침묵의 문화다. 왕실은 오랫동안 침묵을 미덕으로 삼아왔다. 내부 논쟁은 외부로 흘러나오지 않고 결정된 결과만이 공식 발표로 나타난다. 그렇기에 이런 뒷이야기가 전해졌다는 사실 자체가 이례적이다. 이는 왕실이 더 이상 완벽하게 닫힌 세계가 아니며 일정 부분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이 장에서 우리는 카밀라 왕비의 강한 어조가 왜 필요한 순간이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그것은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에서 비롯된 긴장이다. 앤 공주의 증언은 이 긴장을 폭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왕실이라는 거대한 상징이 어떻게 인간적인 선택의 연속 위에서 유지되는지를 보여주는 단서다. 그리고 이 단서는 다음 장에서 다룰 가족 내부의 역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왕실을 하나의 가족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언제나 양면성을 지닌다. 혈연으로 묶인 사적인 관계와 국가를 대표하는 공적인 역할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제4장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카밀라 왕비와 찰스 국왕 사이의 긴장이 결코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 장면의 배경에는
오랜 시간 축적된 가족 내부의 역학, 그리고 각 인물이 맡아온 역할의 차이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앤 공주는 이 가족 구조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다. 그녀는 여왕의 딸이자 국왕의 여동생으로서 왕위 계승의 중심에서는 한 발 비켜나 있으면서도 왕실의 핵심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경험해온 인물이다.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책임을 중시하고 화려한 언행보다는 실질적인 기여로 평가받아온 그녀는 가족 내에서도 냉정한 관찰자에 가깝다. 그렇기에 앤 공주가 전한 이야기는 특정 인물을 옹호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가족 전체의 구조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카밀라 왕비가 왕실에 공식적으로 자리 잡기까지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대중의 반감, 언론의 공격, 그리고 내부의 미묘한 거리감 속에서 그녀는 오랜 시간 자신이 어떤 위치에 서야 하는지를 스스로 증명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가 택한 전략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일관된 태도였다. 조용히 임무를 수행하고 필요할 때는 분명한 의견을 제시하며 무엇보다 찰스 국왕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력자로 남는 것. 이런 선택은 시간이 흐르며 왕실 내부에서 신뢰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신뢰가 쌓였다고 해서 긴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책임이 커질수록 의견 충돌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국왕의 배우자로서 카밀라 왕비는 이제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왕실의 방향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었다. 이는 가족 내부의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새로운 균형을 요구한다. 앤 공주를 비롯한 왕실 인사들은 카밀라 왕비의 발언이 개인적 감정이 아닌 제도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변화의 속도에 적응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고함이라는 표현은 가족 내부의 역할 변화가 만들어낸 긴장의 상징처럼 보인다. 왕실 가족은 오랫동안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갈등을 관리해왔다. 침묵과 미묘한 거리두기, 그리고 의전을 통한 조율이 기본적인 수단이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며 이 방식은 점점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더 빠른 결정, 더 명확한 메시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말의 강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앤 공주가 이 이야기를 전한 배경에는 바로 이런 변화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다. 그녀는 왕실이 더 이상 과거의 방식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동시에 변화가 가족 내부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도 이해하고 있다. 그렇기에 그녀의 발언은 폭로라기보다는 기록에 가깝다. 우리는 이런 긴장 속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담담히 남기는 것이다. 제4장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신뢰의 언어다. 왕실 내부에서 신뢰는 종종 부드러운 말이 아니라 솔직한 지적을 통해 확인된다. 카밀라 왕비가 찰스 국왕에게 강한 어조로 의견을 전달했다면 그것은 그만큼 깊은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거리감이 있는 관계에서는 그런 표현 자체가 불가능하다. 오히려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대가 감당할 수 있는 강도의 말을 선택하게 된다. 이 장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왕실 가족이 결코 고정된 역할 속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각 인물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역할을 재정의하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한 마찰을 겪는다. 카밀라 왕비의 단호함, 찰스 국왕의 신중함, 그리고 앤 공주의 냉정한 시선은 서로 충돌하면서도 균형을 이루는 요소들이다. 이 균형이 무너질 때가 아니라 오히려 재조정될 때 목소리는 높아진다. 제4장의 끝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인식하게 된다. 이 이야기는 갈등의 증거가 아니라 변화의 징후다. 왕실 가족이 새로운 시대에 맞춰 자신들의 관계와 의사소통 방식을 조정하고 있다는 신호다. 그리고 이 신호는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될 대중과 언론의 해석이라는 또 다른 긴장의 무대로 이어진다. 왕실 내부에서 발생한 작은 균열이나 긴장은 언제나 외부 세계로 나오는 순간 전혀 다른 성격을 띠게 된다. 제5장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은 바로 대중과 언론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방식으로 재구성했는가이다. 카밀라 왕비와 찰스 국왕 사이의 고함이라는 표현은 왕실 내부의 맥락을 벗어나는 순간 하나의 상징적 드라마로 변모했다.
그 과정에서 사실과 해석, 맥락과 상상은 복잡하게 뒤섞였다. 언론은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단순화한다. 특히 왕실 관련 뉴스에서는 감정의 대비가 분명할수록 독자의 관심을 끌기 쉽다. 침착한 국왕과 직설적인 왕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오간 강한 어조의 대화는 서사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소재다. 그러나 이런 서사는 종종 사실보다 감정을 앞세우며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적 갈등으로 축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고함을 질렀다는 표현 역시 왕실 내부에서의 단호한 발언이나 긴급한 조언을 감정적 폭발로 바꾸는 언어적 장치로 기능했다. 대중의 반응은 이 언어적 선택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일부는 카밀라 왕비를 강압적인 인물로 해석했고, 또 다른 일부는 찰스 국왕을 지나치게 소극적인 지도자로 그려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왕실을 개인의 성격 문제로 환원시키는 위험을 안고 있다. 왕실의 결정은 결코 한 사람의 감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수많은 조언과 검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절차의 결과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인물 중심의 서사에 더 쉽게 반응한다. 이 과정에서 앤 공주의 발언은 의도와 다르게 소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녀는 사실을 극적으로 포장하는데 관심이 없는 인물이다. 오히려 그녀의 말은 왕실이 얼마나 치열한 내부 논의를 거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언론은 그 복잡한 맥락보다는 가장 자극적인 단어 하나를 선택했고, 그 단어는 곧 기사 제목과 영상 콘텐츠의 핵심 문장으로 반복 재생산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보도가 반복될수록 왕실의 이미지는 오히려 더 인간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이다. 완벽하게 통제된 존재로 인식되던 왕실 구성원들이 의견 차이를 겪고 감정을 억누르며 결정을 내리는 모습은 일부 대중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지도자의 인간적인 모습은 약점이 아니라 신뢰의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러니하게도 고함이라는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표현이 왕실의 현실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서사는 왕실 구성원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온다. 반복되는 추측과 해석은 실제 관계와는 무관하게 긴장을 증폭시키고 사적인 영역까지 공적 논쟁의 대상으로 만든다. 카밀라 왕비와 찰스 국왕의 관계 역시 실제보다 더 극적인 갈등 구조로 소비되며 고정된 이미지로 굳어질 위험을 안고 있다. 이는 왕실이 가장 경계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개인의 역할과 제도의 안정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제5장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요소는 이 이야기가 영상 콘텐츠와 결합되며 확산되는 방식이다. 짧은 자극적 문장, 강한 어조의 내레이션, 그리고 반복되는 추측은 사실 확인보다 감정 전달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환경에서 2.30분 분량의 영상은 하나의 서사를 완성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며 동시에 오해를 굳히는 힘도 갖는다. 그렇기에 왕실 이야기는 항상 어떻게 말해지는가만큼이나 어떻게 소비되는가가 중요하다. 결국 제5장이 보여주는 것은 왕실 내부의 긴장이 외부로 전달되는 순간 전혀 다른 의미를 획득한다는 사실이다. 카밀라 왕비의 단호함은 갈등으로, 찰스 국왕의 신중함은 우유부단함으로 재해석되기 쉽다. 그러나 이 모든 해석의 이면에는 복잡한 제도를 단순한 이야기로 이해하고 싶어하는 대중의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런 언론과 대중의 해석 속에서 왕실이 어떤 방식으로 침묵하거나 대응해 왔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말하는 전략, 그리고 그 전략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긴장이 이어질 것이다. 왕실이 선택해온 가장 오래된 대응 방식은 언제나 침묵이었다. 설명하지 않고 반박하지 않으며 감정을 해명하지 않는 것. 제6장에서 살펴볼 핵심은 바로 이 침묵이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계산된 전략이라는 점이다. 카밀라 왕비와 찰스 국왕을 둘러싼 고함 논란이 확산되는 동안 왕실은 공식적으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 침묵은 우연이 아니라 왕실이 위기와 오해 앞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해온 방식의 연장선에 있다. 왕실의 침묵은 종종 오만이나 무책임으로 오해받는다. 그러나 내부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침묵은 가장 위험이 적은 선택이자 가장 많은 것을 보호하는 수단이다. 왕실이 특정 보도에 반응하는 순간 그 보도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검증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로 격상된다. 반대로 아무런 반응이 없을 경우 이야기는 일정 시간이 지나며 다른 자극적인 이슈에 밀려난다. 이 점에서 침묵은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는 전략이다. 카밀라 왕비와 찰스 국왕의 관계 역시 이런 전략 속에서 보호되어 왔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언론의 해석과 대중의 판단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그에 대해 직접적으로 해명하는 방식을 거의 택하지 않았다. 이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을 공적 언어로 번역하는 순간 그 감정이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왕실에서는 설명이 많아질수록 통제력은 줄어든다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앤 공주 역시 이 침묵의 문법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말을 아끼는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발언이 필요한 순간에도 불필요한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하려 한다. 그렇기에 그녀의 증언이 전해진 이후에도 추가적인 설명이나 정정이 없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발언 자체가 이미 그녀가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선을 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왕실 내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소음과 신호로 구분한다. 언론의 추측과 대중의 해석은 대부분 소음으로 분류된다. 반면 여론의 방향이 실제로 제도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신호로 인식된다. 이번 논란은 일정 부분 관심을 끌었지만 왕실의 정당성이나 국왕의 권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다. 그렇기에 공식 대응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카밀라 왕비의 경우 특히 침묵의 전략이 중요하다. 그녀는 과거에도 수차례 언론의 공격을 받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해왔다. 시간이 흐르며 그녀의 이미지는 점차 조용하지만 단단한 존재로 재구성되었다. 이는 단기적인 해명보다 장기적인 행동이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 논란 역시 그녀의 공식 일정 수행과 안정된 모습이 그 어떤 해명보다 효과적인 답변이 된다. 찰스 국왕에게 침묵은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그는 말로 설득하기보다는 제도와 전통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인물이다. 즉위 이후에도 그는 불필요한 논쟁에 직접 뛰어들기보다 연설과 상징적 행보를 통해 자신의 방향성을 드러내왔다.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해명은 국왕의 언어가 아니라는 인식이 분명하다. 국왕이 사적인 문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는 순간 왕관의 무게는 가벼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6장에서 드러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침묵이 항상 완전한 무대응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왕실은 종종 간접적인 메시지를 활용한다. 일정 배치, 동반 행사, 공개 석상에서의 미묘한 제스처와 표정은 공식 입장문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카밀라 왕비와 찰스 국왕이 함께 등장하는 장면에서 드러나는 안정감은 그 어떤 논란보다 강력한 반증으로 작용한다. 결국 이 장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하다. 왕실은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황을 관리하고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관계를 보호한다. 카밀라 왕비의 강한 어조에 대한 논란은 언론과 대중의 해석 속에서 증폭되었지만 왕실은 그 소음에 직접 반응하지 않았다. 이는 무관심이 아니라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선택이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무엇을 남기는지, 그리고 현대 왕실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인간성과 제도 사이의 균형을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게 된다. 침묵 뒤에 남는 의미, 그리고 그 의미가 왕실의 미래를 어떻게 비추는지가 마지막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야기의 끝에서 남는 것은 하나의 장면이 아니라 그 장면이 던지는 질문이다. 카밀라 왕비가 찰스 국왕에게 강한 어조로 말했는가라는 물음은 결국 현대 왕실이 무엇으로 존재하는가라는 더 큰 질문으로 확장된다. 제7장은 사건의 진위를 가르는 장이 아니라 이 모든 해석과 침묵, 긴장이 어떤 의미로 수렴되는지를 정리하는 자리다. 왕실은 오랫동안 비인격적인 상징으로 기능해왔다. 왕관은 개인보다 앞서 있었고 감정은 의전 뒤로 밀려났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왕실 역시 인간적인 얼굴을 요구받고 있다. 완벽하게 통제된 침묵은 더 이상 신뢰의 보증이 되지 않으며 때로는 거리감으로 해석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해답도 아니다. 이 미묘한 경계 위에서 찰스 국왕과 카밀라 왕비의 관계는 하나의 사례가 된다. 카밀라 왕비의 단호함은 이제 과거처럼 낯선 요소가 아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설명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왕실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그녀의 강한 어조는 반항이나 불경이 아니라 역할 수행의 한 방식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는 왕실 내부뿐만 아니라 대중의 시선에서도 서서히 자리 잡는 변화다. 왕비가 국왕에게 의견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왕실이 정체된 구조가 아니라 살아있는 조직임을 보여준다. 찰스 국왕 역시 이 이야기의 중심에서 재해석된다. 오랜 기다림 끝에 왕위에 오른 그는 강력한 카리스마보다는 숙고와 조율의 이미지를 지닌 국왕이다. 이런 성향은 때로는 약점으로 소비되지만 복잡한 시대에는 오히려 필요한 자질이 될 수 있다. 카밀라 왕비의 단호함과 찰스 국왕의 신중함은 대립이 아니라 보완의 관계에 가깝다.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에 목소리의 높낮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앤 공주의 존재는 이 모든 이야기에 신뢰의 무게를 더한다. 그녀는 감정을 자극하는 인물이 아니라 사실을 건조하게 전달하는 인물이다. 그녀의 이름이 언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십의 영역을 넘어선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가 더 이상의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는 점은 중요한 메시지를 남긴다. 이 이야기는 확대 재생산될 필요가 없는 그 자체로 충분한 맥락을 지닌 장면이라는 뜻이다. 제7장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것이다. 왕실은 더 이상 완벽한 침묵의 공간도 감정이 자유롭게 분출되는 무대도 아니다. 그 중간 어딘가에서 균형을 찾고 있다. 카밀라 왕비의 강한 어조, 찰스 국왕의 침묵, 앤 공주의 간결한 언급, 그리고 언론과 대중의 해석까지 모두 이 균형을 둘러싼 힘의 작용이다. 어느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오해가 생기지만 전체를 보면 흐름이 보인다. 이 이야기가 2030분 분량의 영상으로 소비될 때 중요한 것은 자극적인 결론이 아니다. 오히려 질문을 남기는 방식이 더 왕실적이다. 왕실은 언제나 명확한 답보다 해석의 여지를 남겨왔고 그 여지는 대중이 왕실을 계속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되어 왔다. 고함이라는 단어 하나에 집중하기보다 그 단어가 왜 선택되었고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 이야기의 진짜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서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진실이 있다. 왕관을 쓴 사람들도 인간이며 인간인 이상 의견 차이와 긴장은 피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그 긴장이 어떻게 관리되고 어떤 방향으로 사용되는가이다. 카밀라 왕비와 찰스 국왕의 관계는 갈등의 증거가 아니라 현대 왕실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에 가깝다. 그리고 바로 그 점에서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기록이 된다. 왕실은 늘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으며 오늘의 작은 장면은 내일의 역사로 남는다. 침묵 속에서 전해지는 의미, 단호한 말 뒤에 숨은 책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시선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대 왕실의 진짜 모습이다.